명상 법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 오늘 시간은 그 집중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상의 종류는 질적으로 봤을 때, 즉 경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알아차림 명상, 그 다음에 집중 명상, 통찰 명상, 그리고 깨달음에 관한 명상,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알아차림 명상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티 메디테이션, 알아차림 명상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고, 알아차림은 현재의 사건이나 경험 내용에 대해서 non-judgmentally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걸 알아차림 명상이다 그래요. 내가 화가 나면 현재 내가 시점에서 화가 났다고, 나는 현재 화가 났다고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왜 화가 났을까,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알아차림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가 났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려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 그 화가 났다는 그 사실을 머물러서 충분하게 경험하는 것, 즉 그 화가 난 사실에 집중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집중 명상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위파사나 그 통찰 명상은, 그래서 화가 나서 충분히 경험을 했더니 그 화가 난 게 3분 동안 충분히 경험을 했더니 3분이 지나니까 화가 점점 사라지더라.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존재한 줄 알았더니 이게 인연을 따라서 조건에 의해서 내가 현재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철하고 확고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통찰한다. 이래서 이걸 통찰 명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봐가지고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런 과정을, 이런 프로세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염지관,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본다. 그래서 염지관 명상이다. 이런 것은 현대 명상을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심리치료나 상담 과정에서 활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명상들은 기존에 있던 명상을 발전시키고 또 현장에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명상 기술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알아차리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하고 정신 차리다 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그 순수 우리말입니다. 근데 이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건 모르다는 뜻이 아니고 알다는 거고, 그래서 정신을 분명하게 차린다 이런 뜻이 알아차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경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어떤 언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자각한다, aware 한다 이런 뜻이에요. To be aware, 자각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호흡 명상이라고 할 때 호흡에 대한 명상인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호와 흡, 숨을 내쉬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는 것은 현재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 채 온전하게 호흡에 이렇게 자각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걸 알아차림 명상이다라고 하는데, 지난주 시간에 호흡 알아차림인데 이 호흡에 대한 사띠인데, 이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숨 들어 마실 때 마음 챙김하고 내쉴 때 마음 챙김한다는 의미가 돼서 명상의 주제가 호흡이 아닌 마음이 돼버린다. 그리고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해버리면 느낌을 주제로 하는 명상이 아니고 그것도 마음에 대한 명상이 돼버리니까 오역이고, 마음에 대한 것을 알아차리다, 자각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 돼가지고 그거 역시 그 잘못된 번역이 된다. 신수심법,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그리고 사념제 가운데 네 번째가 담마인데 담마에 대한 사띠거든요. 그러면은 담마에 대한 마음 챙김이 돼버리니까 그 경우도 명상 주제가 담마가 아닌 마음이 돼버리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하는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그 쌈마가 고요함, 평정, 평화로움, 그래서 마음이 느려져서 가라앉는 상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느려진 상태, 이게 쌈마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가라앉아서 느려진 상태, 곧 마음의 고요함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는 어때요? 마음이 느려져서 고요하지가 않죠. 그때는 막 긴박하고 열기가 있고 우리 욱 하는 게 올라오죠. 이럴 때는 마음이 흔들려 있고 흥분된 상태죠. 이 상태는 위협적 상황에 대해서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이를 판단을 해야 되는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긴급 상황에 자주 부딪히죠.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요. 그럴 때마다 혈압이 팍팍 올라오고
머리가 욱신욱신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명상이 집중 명상, 즉 사마타 명상인데 이 쌈마라는 말이 평화롭다, 고요하다, 마음이 가라앉다 이런 뜻입니다.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분된 상태가 왜 나쁘냐 하면 마음이 흥분되면은 온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아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만성적 피곤,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갖 질병들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주식 문제라든가 정보화에서 온갖 정보들이 날라오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럴 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고요해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는 명상법이 이 사마타 명상이다. 그 다음에 그 타라는 말이 있어요. 쌈마가 고요하다, 평화롭다 이런 뜻인데 사마타 할 때 이 타는 지키다, 머물다, 어떤 상태로 남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요해진 상태로 남겨지다. 고요해진 상태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는 마음이 느려지고 고요해진다는 뜻이고 이 타는 그 지키다, 머물다, 어떤 상태로 남겨지다. 그러니까 유지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서 가라앉아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타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 수행은 다만 자각만 있지요. 그렇지 고요해서 마음이 그 상태로 유지된다는 기능은 이 알아차림에는 사띠 수행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그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집중 명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알아차림,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는 것은 사띠에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란 말 하나 더 첨가해가지고 2층 집을 만들어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번역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사마타도 번역이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로 했어요. 그칠 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뇌가 그쳐진 상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멈추어진 상태니까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다.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니죠. 근데 인경스님은 이 번역도 뭐죠? 이렇게 찬성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물을 주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것은 결과고 물을 주는 것은 원인이죠.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짓는 거예요. 공덕을 지어서 어떤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건데
번뇌가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진 것은 어떤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은 수행이니까 수행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용어 선택,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인경 스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냐? 여기에서 보듯이 사마타에서 머물다. 사마타에서 보면 지키다, 머물다, 어떤 상태로 남겨지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마타를 어떤 대상에 머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대상에 집중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머물기 수행 혹은 집중 명상, 머물기 명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concentration 영어에서는 집중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다, 어떤 대상에 집중하다 혹은 머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번뇌가 멈추고 그쳐서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뜻이 되겠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자고요? 머물다, 머물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화가 일어났다. 그럼 그 화를 알아차리고 그 화에 머물러 보라. 그 화에 머물러야 그 화와 성남으로부터 가라앉음이 그 결과로 찾아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흡 수행을 할 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디에 머물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숨이 코로 들어오니까 그때는 코에 머물고 그게 가슴으로 올 때는 가슴에 머물고 아랫배로 올 때는 아랫배로 머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논서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머물기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헷갈리고 산란해.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도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아랫배만 머물고 또 어떤 사람은 인중에만 머무러라 이렇게 가르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그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인중에만 해야 된다. 꼭 가슴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 머무는 그 기준점을 그 머무는 장소를 반드시 아랫배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그 수행 지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어요. 걸을 때는 걷는 데다 집중해야죠. 여보세요? 설거지 할 때는 어디다 집중해야죠? 설거지 하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집중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할 때는 아랫배에다 하면 더 집중이 잘 되는 분은 아랫배에다 하시고, 그리고 인중에다 했을 때 더 집중이 잘 된 분은 인중에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머물러 유지해서 집중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리어에서는요, 경전에서는 빨리 묵함 그랬어요. 면전에 여보세요. 면전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 면전에 삿띠를 확립하라 그랬는데 이때 이 면전은 어디냐? 대부분 코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랫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을 감아보면
아랫배가 눈앞에 있어요. 아랫배에 집중을 계속하면 그 아랫배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럼 그게 면전이 되는 거예요. 인경스님 경험으로는 그래요. 아랫배가 바로 눈앞에서 딱 보여요. 그러면 그게 집중된 상태고 그게 마음이 견고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중이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인중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눈에서 가까우니까 집중을 더 잘하니까 인중이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듭거듭 수행을 하면 아랫배라고 할지라도 이 인중하고 통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어깨에 통증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통증에 집중하는 걸 통증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러면 그 통증이 눈앞에 탁 떨어진다면 그 통증이 어깨이지만 그 어깨가 눈앞에서 딱 보여요. 그럼 그게 면전이 되는 거죠. 면전이라는 말은 바로 눈앞에 before, 눈앞에 face, 얼굴 앞에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파리묵감은 알아차림이 확립된 장소를 말할 때 우리가 파리묵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중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자각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자각을 해서 두 번째 그 장소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장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호흡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럴 때 침투적인 생각, 다른 생각이 이렇게 끼어들어요. 침투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생각에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생각이 침투해 오면 자기가 끌려가고 있다는 걸 탁 알아차리고 다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마타, 즉 집중하고 머무는 처음의 장소, 그 호흡으로 그 아랫배에 집중을 뒀다면 아랫배로 돌아오는 거고 인중에 했다면 인중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유지를 해가고 거듭거듭 되면 나중에는 딴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견고하게 거기에 확립이 되면 머물름이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결과로 번뇌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집중 명상이란 뭐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집중 명상은 매우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집중 명상 2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집중 명상 2가 나와 있어요. 그걸 또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고 오늘 집중 명상 법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라요. 못을 박는데 못 박는 데다 집중해야죠. 그때도 아랫배에다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를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말은 신발을 벗을 때 신발 벗는 데다 집중해야 되는데 신발 벗는 데다 집중 안 하면은 잘못하면 발을 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DHD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 아이들이 주의 산만하고 주의력 결핍이 되는 데피시트, attention, 주의력이 산만하다, attention deficit, 그 뭐죠? 결핍된 hyperactivity,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고 어른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의 집중력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상담에서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이 주의 집중력이에요.
주의를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다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두는 거를 말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2, 3분 지나면 집중이 안 되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30분, 1시간 동안 집중할 수가 있는 힘이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집중력이 30분, 40분 되는 아이들은 훨씬 더 학업 성과를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그 성취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명상, 호흡, 수행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집중력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함의 지표는 알아차림 능력, 그리고 집중하는 능력이 우리들을 그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이루게 해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집중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수행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또 상담이나 또 학습에서도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의 한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는 기간이 이제 문제가 되죠. 얼만큼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한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생리학적으로는 3분 이상을 집중했을 때 집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화가 난다라고 했을 때 3분 동안 화에 집중하면 그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감정들은 3분 정도 지나면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에 집중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호흡에 3분 동안 집중하기 전에 1분 이전에 벌써 이미 딴 생각을 해가지고 1분도 집중력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집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집중 명상은 이제 이걸 내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양호영 님이 물어봐서 그런데 변하지 않는 대상 single subject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걸 그리고 유지하는 걸 사마타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화처럼 그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대상에 대한 관찰은 윗바사나에서 하는 통찰 명상이라고 별도로 영역을 구분해서 분류한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점은 있다. 그렇지만 집중 명상은 변하지 아니한 특정한 대상을 주의를 두는 걸 사마타 수행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호흡 같은 경우도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꽃도 어때요?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도 변하지 않는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모양과 형상을 떠올려서 지켜보는 게 있는데 그걸 니미따라고 그러는데 이 니미따를 떠올려서 지켜보는 걸 이제 사마타 명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니미따도 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